명태균 게이트 얘기입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 얘기인데 뉴스타파에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하나를 더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언제 거냐면 11월 4일께 지난번에 한번 공개됐잖아요. 이번에 11월 10일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어젠가 그제 우리 저 봉지욱 기자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인가요? 네. 거기 출연해서 명태균, 김건희 씨의 이제 그 공천 개입을 이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까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수사 보고서는 결국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 개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수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마사지용이었군요. 마사지용 수사 보고서로 좀 보여요. 네. 자, 일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네. 김건희가 김영선하고 2월 18일서부터 한 총 10일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마사지를 볼 만한 또 정황은 11월 7일 날 네. 윤석열이 그 대국민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네, 담화를 네. 했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사흘 뒤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지 않겠나. 네. 그런 또 생각도 드네요. 네, 물론 이제 윤석열은 11월 7일 날 담화에서 그 경선 이후에는 사실상 명태균하고 뭐 소통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윤석열도 이제 이런 점을 의식을 해서인지 그냥 단순한 뭐 안부나 뭐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을 수는 있다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제 빠져나갈 여지는 두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수사 보고서는 윤석열 담화가 있고 난 3일 후에 작성이 된 건데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실상 김건희의 혐의를 벗겨주려고 작성된 수사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사도 보면은 네. 김모 검사예요. 그렇죠. 홍등불 검사가 아닙니다. 홍등불 검사가 주인 검사죠. 그런데 네. 주인 검사가 아닌 이제 여기 참여 검사한테 얘가 작성했던 보고서인데 대검에서 나온 사람 아닌가 보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2월 18일서부터 3월 1일 사이에 김영선과 김건희가 무려 11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게 이 볼륨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11월 4일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그 대국민 담화 사흘 전에 네. 나온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계엄 트리거가 된 보고서로 좀 보이죠. 네. 이거는 굉장합니다. 내용이 280개가 확인됩니다. 네. 내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건 취임 이후에도 이제 주고받은 문자도 있어요. 네. 창원 산다는 얘기도 거론하면서 주고받았던 얘기도 있고 네.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11월 10일 날 작성된 이 보고서에도 물론 이제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 문자는 이미 JTBC에서 보도했었던 그 JTBC가? 텔레그램 문자 내용입니다. JTBC가 10월에 이미 보도했던 거네요. 네. 10월에 이미 보도했던 거를 11월 10일 날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뭐 새로운 것인 양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이 11월 10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명태균이 11월 8일, 9일 이틀에 걸쳐 나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검사가 예전 10월 달에 JTBC 보니까 그 당신이 텔레그램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그 주고받았던 문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해서 아마 JTBC 기자한테 보여줬던 텔레그램을 검사한테 똑같이 보여줬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명태균이 용산을 치명상을 입히기보다는 용산을 압박해서 딜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때 명태균이 검사한테 보여줬던 텔레그램은 김건희를 상대로 해서 김영선을 단수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건희가 단수 공천이면 좋은데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자만 보면 김건희를 상대로 해서 뭔가 공천을 좀 부탁을 했는데 김건희가 원칙을 지킨 것처럼 예.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이 검찰을 용산을 압박하기 위해 선을 넘지 않는 예, 그런 문자만 이제 선택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때. 요거는 이제 그때 그 JTBC 보도 이후에 명태균하고 바로 네, 제가 문자를 주고받았죠.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설득을 했죠. 네. 명 선생 한마디는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 저는 JTBC 공개 문자 정도로는 뭐 칠불사의 대행 가능하지 않다. 미공개 문자에 대한 명 선생 입장을 듣고 싶다. 그리고 김영선이 지역구를 이동해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당초에 김해을 이제 비워달라고 창원을 비워달라고 얘기했던 최초의 문자, JTBC에서 공개됐던 그 문자 말고, 예, 그래서 미공개 문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제 문자를 읽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유보했다고 보면 되냐라고 했더니 JTBC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 공개했다. 너무 많이 연락이 와 일일이 답장을 못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개가 안 된 문자가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문자는 아마도 김상민 부장검사를 김영선 지역구에 꽂아놓기 위해서 명태균하고 주고받았던 문자나 통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11월 최초에 명태균이 8일날 9일날 검찰에 최초 와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 문자는 공개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10일 날 수사 보고서는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는 아니다. 오히려 11월 4일 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했고 이 11월 4일 보고서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미 11월 10일 이때는 계엄으로 가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다 덮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까지 그 방침이 다 전파가 됐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계엄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덮는다라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성된 수사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결론을 보면은 이렇죠. 네, 위와 같은 피의자 김영선의 김해갑 출마 선언 경위, 피의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 사이 통화 녹음 파일 내용, 피의자 김영선의 김해갑 출마 선언 보도,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 사이 통신 내역에 의하면 결론. 2024년 4월에 실시된 22대 총선에 대해서도 김건희를 통해서 김영선의 창원시 의치항구 공천 개입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컷오프되자 김건희 조언 또는 상의한 내용에 따라 김영선의 경선 참여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하게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네. 시도했지만 워낙 김건희 여사께서 경선이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사 보고서는. 이거 쓰레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허당이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마사지가 이미 된 보고서라서 이거 가지고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명태균이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황금폰에 있었던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 작성된 이미 JTBC에 공개가 됐던 문자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추석시키려고 했었던 수사 보고서로 보여집니다. 네. 처음부터 보면은요, 오마이뉴스 기사 하나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고자가 뭐 박무호 검찰수사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사 보고 라인도 다르고 내용도 질도 확 떨어지는 내용을 저렇게 마사지용으로 올려놓은 거였다는 거. 그게 11월 10일자 수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